네, 7월 5일 지금 금호미술관에 왔습니다. 금호미술관 지금 1전시실이고요. 여기에 박찬선 작가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과거 사실적인 그림에서 출발해서 지금 작품에 굉장한 커다란 변모가 이루어졌네요. 주관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박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고요. 네. 또 박 선생님 전시 축하합니다. 제가 처음에 아트사이드에서 전시 때를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다뤘던 어떤 식물에 대한 이런 거는 지금까지도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그림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주관적인 어떤 변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 작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자연을 전체를 그리지 않고 네. 파편화된 자연을 확대해서 네. 작업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형적인 요소가 추가가 네. 됐습니다. 네. 요 라인 색채를 변화를 줘가지고요. 네. 이거는 작가의 그 감성도가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상상적인 에너지적 색채로 볼 수도 있고, 프리즘의 네. 그 스펙트럼의 색채라고 할 수도 있는 네. 그런 의미의 그런 저만의 시그니처가 네. 그렸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식물에서 보는 어떤 그린, 네. 거기에 또 지금 얘기했던 어떤 스펙트럼이랄까요? 어떤 또 옐로우, 네. 이런 게 좀 부분적으로 네. 저는 본인이 생각할 때 이렇게 사실적인 거에서부터 이런 커다란 변화를 갖게 됐던 어떤 계기 아니면 어떤 거 생각이 있을 텐데요. 그 부분 조금 더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이거를 좀 무슨 변화를 줄까 생각을 하다가, 네. 이렇게 좀 색채를 조금 부분으로 변하면 네. 좀 더 그림이 좀 더 다양해지고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여러모로 많겠다. 네. 생각을 해서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작가의 주관적인 요소를 더 투영하고 싶어서 네. 변화를 주었고요. 네네. 네. 이게 굉장히 그림 전체가 밋밋할 것 같은데, 이걸 넣으니까 좀 더 이렇게 포인트적 요소가 생긴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만족스럽게 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최태만 선생님 관조와 응시 이렇게 키워드 작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네, 지금 마지막 폭염이 이렇게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이 녹색의 어떤 싱그러움, 이런 것들이 이 그림에서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굉장히 우리 이렇게 마음 속에 다가오고 또 우리 시선을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전시입니다. 이 전시 언제까지 있죠? 네, 7월 10일까지, 일요일까지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쪽 사간동 쪽에 오시면 금호미술관에 박찬선 전시 놓치지 마시고 많이 관람해 주세요. 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우리 미술평론가 최태만 선생님, 국민대 교수고요. 지난번에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이었었죠. 우리 최태만 선생은 이 작품에 대해서 녹색정원 연작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식물의 형태 못지않게 맑고 투명하게 빛나는 색채이다. 특히 화면을 얘네에게 나누는 사각형의 화면은 빛을 프리즘 등의
도구로 색깔에 따라 분해해서 살펴보는 스펙트럼이거나 작가가 말한 것처럼 자연의 색채 본질에서 작가 자신의 심상에 맺힌 상상의 색채일 수 있다. 나아가 이 작품들이 마음으로 관찰한 자연의 일부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작가의 마음은 공간이자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다. 고요한 마음으로 사물을 비추어 보는 것을 관조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비추어 본다는 의미를 지닌다. 반면에 눈길을 모아 한 곳에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응시라 한다. 박찬선의 정물은 관조한 자연이자 응시를 통해 마음에 맺힌 열린 세계를 포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식물을 차분하게 그려서나 눈에 비친 자연을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것이라기보다 지각된 자연의 화면 속에 재구성한 것이므로 작품 전체를 관리하는 분위기, 아우라라는 정적이다. 빛과 색채, 질서 속의 미세한 움직임은 고요한 생애 유지를 향한 식물의 강인한 의지가 교차하는 이 작품들은 아름다움을 향한 작가의 마음이 투영된 풍경이자 세계이다. 네. 최태만 선생님의 전시 작품평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훨씬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입니다. 기록관리사, 우리 아키비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용어는 기록관리사, 연구사 또는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이라는 이렇게 명칭을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록관리사 하면은 보통 우리가 그 관공서에서 그 기관의 어떤 행정적인 문서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끝나게 되면 그 대통령의 임기 동안에 있었던 모든 이런 것들이 국가기록원 이렇게 이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관공서에 관리 기록사가 있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박물관, 미술관의 기록 관리사를 얘기를 하는 걸로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아키비스트라는 이 용어는 지금은 이렇게 붙여지긴 했지만, 처음 사실 이 중고등학교 자료 수집을 할 때 그 당시 아카이브 이런 용어 자체를 몰랐었죠. 근데 저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어떤 선구자가 되고 어떤 그런 용어가 생기게 되고 어떤 이제 법적인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스갯소리로 어른들이 야, 너 매일 신문 쪼가리 오려가지고 너 나중에 어떻게 밥 먹고 살 거냐,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관심은 처음에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오셔서 모으는 거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피카소 그림을 예술의 전당에 가서 원화를 보지만 50년 전에 이건 상상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당시에 잡지에 칼라로 우리가 명화라고 하죠. 그 그림 한 장 나오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어떤 감동을 주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 그림 한 장 뜯어서 모았던 일, 그거를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지금 정착이 됐고요. 2013년에 이제 그 중학교 도덕교과서에 직업적 가치탐구라는 그런 난에 제가 서가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8년에 주 더 리서치 그 이병현 대표가 와가지고 2018년에 이렇게 등재됐던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뭐 자료 수집해서 그것이 이렇게 요긴하게 활용이 되고 그게 어떤 역사의 증거물이 될지는 사실은 몰랐었어요. 근데 또 아키비스트로서의 중요한 역할은 그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를 잘 조사 연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떤 가치 발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오래된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만 좋은 게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아보는 일이죠. 그래서 저에게 이제 많은 중요한 수집품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952년에 백이의 현대미술전이라는 그런 팸플렛이 입수가 됐었어요. 근데 백이의는 벨기에를 한문으로 쓸 때 백이의예요. 근데 백이의 현대미술전이 1952년이면 한국 전쟁 중이죠. 전쟁 중에 어떻게 덕수궁 미술관에서 이 전시가 열렸을까? 누구든지 캐시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당시에 사실 신문을 찾아보니까 그 전시가 열려서 이승만 대통령이 그 행사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도 소강 상태였었기 때문에 전시가 열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했었을 때는 그게 복제품도 아니고 그 원화가 우리나라에 와서 전시를 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 하나의 발굴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놓치기 쉬운 이런 걸 어떤 근거, 증거물을 가지고 미술사에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아트 아키비스트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머지않아 우리가 얘기하는 등록된 박물관 미술관에 우리가 큐레이터 한 명을 공식적으로 채용해야 된다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듯이 앞으로는 그 방면에 기록관리사가 필요한 거죠. 이런 법적 제도가 머지않아서 이렇게 제도화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또 아키비스트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아키비스트가 해야 할 일들이 펼쳐져 있고 여러분들이 기록관리사에 대한 큰 꿈을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